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걸 했었다, 그죠? 전체적인 거. 내가 그 사진 찍어준 거하고 내가 그때 보여준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지? 이거하고 조금 달랐지, 그지?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훨씬 깔끔하지. 내가 벌써 깔끔한 게 찍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이 별의 진화 과정, 그지? 질량에 따라서, 그죠?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해라는 거지. 뭐 이런 행성상 성운이라든지 백색의 성은 질량이 어느 정도인 질량의 별의 모습이냐, 그 다음에 뭐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뭐 초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질량이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이냐, 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원소의 기원, 그지? 원소의 기원, 이런 거성 단계에서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더라, 그지? 일어나서 특히 이제 이 적색 거성 쪽보다는 질량이 큰 별, 초고성 단계에서 보면 다양한 원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맞지? 그래서 초고성에서는 철원소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또 이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죠? 또 만들어졌지, 그지? 맞지? 아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계. 그러면 그래,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행성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우리 지구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발견한 원소가 몇 개인데? 92개거든. 그러면 저 92개 원소가, 그러면 이미 우주 공간에 있었던 얘기지. 우주 공간이 맞지, 그지?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밀집되어. 자, 밀집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물질들이.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어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해서 그 바깥 부분이 이제 우주로 퍼져나가죠. 이걸 우리는 초신성 잔해라고 해요. 잔해. 그러니까 이 잔해에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 그 잔해에서. 그럼 그 초신성 폭발하고 난 그 잔해, 거기에 다양한 원소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거야. 맞지, 그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특히 행성이 만들어질 때 원소들이 다양했잖아, 우리 지구에, 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별들이,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지. 알겠지? 자, 요거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책으로 가서 설명이 뭐 여기 이제 내가 설명했던 거의 대부분이야. 주결성에서 적색거성. 자, 주결성이 끝나가지고 이제 중심에는 헬륨만 남았어. 헬륨만. 그지? 근데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진다, 그죠?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요 중심부 바로 바깥 부분도 뭘 하더라? 핵융합을 한다? 그 바깥쪽에 수소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온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그 내반력이 또 세지겠지. 그러니까 우주가 쫙쫙 팽창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주결성보다는 더 커져버린다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중심부도 이제 온도가 약 1억 K 이상이 되니까 헬륨이 이제 막 융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나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알겠습니까? 탄소나 산소. 내 저번 시간에 뭐 얘기 안 했나? 헬륨이 양성자 2개, 탄소는 양성자 6개. 그러면 헬륨이 3개가 융합되면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죠? 산소는 헬륨이 4개가 결합하거나 아니면 탄소 하나에 헬륨 하나 결합하면
산소 만들어질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융합이 되어서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다는 거죠. 요 탄소, 산소로 이렇게 헬륨 핵융합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걸로 다 바뀌었어. 이제 다 바뀌었어. 근데 물론 중류수축은 일어나는데 근데 더 이상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다니까.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멈춰버리는 거야. 핵융합이. 스톱. 이제 여기서 끝. 그럼 중심부에는 탄소하고 산소만 남아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이제 흩어져 가버리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런 물질들을 붙들 힘이 없어 이제. 그래서 얘들은 우주로 퍼져나가죠. 그게 바로 뭐다? 행성상 성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심부, 요것만 떨렁 남아 있죠. 그게 바로 백색에서, 그지? 백색에서. 자, 색깔이 왜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하얀색이죠. 뭐가 달라서 그렇다? 별의 색깔. 뭐가 달라서? 온도죠, 보자. 온도. 파란색이 제일 높죠. 파란색, 청색, 청백색, 백색, 그죠? 그 다음에 황백색, 황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그러니까 적색 거성은 온도가 낮아요. 이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질 거야. 팽창하면서. 그 열이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그 열이 분산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색깔이 빨갛게 된 거예요. 근데 중심부는 그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중심부는 그래도 온도가 높거든. 그래서 색깔은 하얀색이야. 그런데 사이즈가 작지. 그래서 외성이라고 한다고. 외성. 외자는 뭐다? 왜소하다. 되게 작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쭉 간다. 이런 상태로 그냥 쭉 가. 이게 몇 억 년이 될지, 몇십억 년이 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알 수가 없고. 알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백색이었다가 결국 색깔이 또 바뀌어. 이제 완전히 식어가지고 색깔이 바뀌어요. 이제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면.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연료가 없거든. 이제 온도를 유지할 만한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오래 지나면 얘는 이제 시커멓게 된다는 거야. 흑색 외성이 좀 부르게 돼. 자, 이게 바로 우리 태양의 모습이에요. 태양의 모습. 이렇게 진행될 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탄소나 산소 정도, 이런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별이 폭발해가 만들어진 이런 성운에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수 없네. 아니 다른 종류의 원소는 없잖아, 여기는. 그치? 여기 있는 행성상 성운에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바로 얘가 폭발해야 돼. 그치? 이런 초고성, 초인성 폭발해야 돼. 그래야 여기에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할 거니까. 알겠니? 자, 질량이 큰 별들은 이제 초고성 단계에서 내가 또 아까 똑같죠, 그죠? 온도가 막 올라가죠. 이거 수축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또 주변에서부터 먼저 온도 올라가서 수소 핵융합부터 먼저 쫙쫙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팽창을 쫙 하죠. 팽창하는데 여기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고 났어. 끝났어. 끝났는데 또 계속 중류수축에서 온도가 여기는 올라가네. 알겠지? 아까 거기 질량이 작았을 때는 안 올라가더라고, 온도가. 근데 여기는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 탄소, 산소는 얘들도 꿈틀꿈틀하면서 막 융합을 하더라는 얘기죠. 융합을 해서 네온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또 융합이 또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또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 온도가. 중력 수축 때문에. 그래서 규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막 만들어져. 그리고 규소가 융합이 되어서 Fe, 이제 철, 그죠? 원자번호 26번. 이 철 원소까지가
만들어지고 철문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럼 얘는 또 융합 더 안 해요? 안 하더라 이거지. 왜? 철 원자핵이 너무 안정돼 있어. 이게. 너무 안정돼 있어가지고 안 하더라 이거야 이거 더 이상. 알겠죠? 원자핵이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원소까지 딱 융합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안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이제 초고성이 철모소까지 딱 만들어지고 났을 때의 모습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부다 중심부. 나머지는 중심부가 아니었어. 근데 왜 나머지에도 왜 핵융합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 바깥층에도 계속 일어났다는 거거든. 일어났으니까 봐라.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다 핵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안쪽에 온도가 높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자꾸. 알겠어? 여기는 이쪽 영향을 받았고 여기는 이쪽이 온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는 또 이쪽이 온도 영향을 받았고 이러니까 계속 핵융합을 하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고성 안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끝났어. 이제 핵융합이 철로서까지 만들어지고 끝났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잠시 수축해. 잠시 수축했다가 빵 하는 거야 이제. 수축했다가 빵 터지는 순간 엄청난 빛이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저게 뭔 줄 알았냐면 저게 별인 줄 알았어. 저게 별. 알겠어요? 옥수를 밝게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음날 살펴보니까 없어. 저게 안 보여. 왜? 이제 이 초고성이 빵 터지면서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 한 수초 이내에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별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초신성이라고.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별 자체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초고성이 이제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매우 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우 큰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 폭발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죠.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바로 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나더라 이거야 이제. 수초 이내에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인해서 순간적으로 융합들이 빠바박 일어나는 거야. 이래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원소의 어떤 생성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추론을 했을 때 핵융합 할 때는 핵융합이나 이런 거는 온도가 매우 높아야 돼. 그게 기본 조건이야. 알겠죠? 안 그러면 융합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빵 터지면은 요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 팽창부는 우주로 다 또 퍼져나가겠지요. 요걸 초신성 잔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하고 난 잔해. 초신성 잔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아? 중심부만 남겠네. 이제 중심부만 남아. 중심부만. 그리고 이 중심부에는 뭐만 작용하는 이제 핵융합을 안 하고 핵융합을 안 하지만 뭐는 계속 작용하노? 그렇지. 중력만 남아있어. 중력만. 이제 다른 건 없어. 고래가 있는 형태가 바로 중성자 별이 되거나 만약에 질량이 더 크다 그러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만 남아있어? 중력만 남아있다는 거야. 중력만.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건데 다시 한 거야 지금. 책에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설명한 거니까.
야, 그 아이돌 그룹 이름 중에 빅뱅 알지? 그래, 빅뱅 이름을 왜 저렇게 붙였을까요? 빅뱅이라는 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공간이 생겨나고 물질도 만들어지고 있겠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지? 그러니까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기를 확 얻겠다 이거야. 그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야. 빅뱅. 있어 보이잖아, 그죠? 빅뱅 하니까. 실제로 또 그 이름도 됐지. 인기 확 얻었잖아, 그죠? 아주 빨리. 자, 아이돌 그룹 중에 지금 말고 있잖아. 그 빅뱅이 활동하던 시절. 아마 그 시절일 거야. 아마. 이름이 초진성을 가진 이름이야. 아이돌 그룹 이름이 초진성이야. 이런 아이돌이 활동을 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어. 얘들은 일본에서만 거의 활동했어. 우리나라 애들이 아이돌인데 근데 일본에서 활동한 애들이야. 그룹 이름이 초진성이야. 있어 보이지? 폭발. 여기도 무거운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빨리 인기를 얻고 싶다 이거야. 둘 다가. 그래서 이런 우주라든지 여기 보면은 좀 있어 보이는 명칭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사용하잖아. 알겠어? 이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노래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 별자리 이름도 막 노래 제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별자리 이름, 카시오페이아 뭐 이런 거 있고. 또 어떤 그룹 이름도 또 뭐 여기서 따는 이름도 있고 그래. 자, 요게 행성상 성분, 요게 초신성 잔해야. 잔해. 근데 뭐 사이즈나 양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얘는. 그리고 어디가 더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 여기 초신성 잔해에 훨씬 더 다양한 원소가 많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야, 그러면 이것들이 그래 우주로 퍼져나갔어. 그럼 또 이것들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어딘가에서 또 중력에 의해서 또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또 성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성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원시별이 또 형성이 되고 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우리 태양계처럼 별이 만들어지면서 또 행성도 같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을 지나가쳐 생성된 원소들은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로 방출된다. 알겠나? 별을 지나가서 만들어진 이런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였지, 그지? 우리 태양계도 그 전에 만들어졌던 별이, 그죠? 뭐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초신성 잔해에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원소가 많으니까. 그림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지, 그지? 이쪽에 그림으로도. 뭐 어떤 교재에는 이 그림 두 개를 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행성상 성운이냐, 초신성 잔해냐. 별의 지나가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별은 있잖아, 탄생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계속 이렇게 좀 순환한다는 거지, 순환. 그렇지? 우주도. 자, 요게 별의 탄생과 진화. 자, 이걸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어? 원소의 생성을 측면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원소의 생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다 했냐면은 원소의 기원 다 했습니다. 이제 원소의 기원. 자, 원소의 기원 세 가지. 자, 빅뱅 초기 때 수소와 헬륨이 원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은 언제? 빅뱅 때
그죠? 빅뱅 때 형성된 거라는 얘기죠. 특히 수소는 그렇다는 거야. 특히 수소는. 헬륨은 또 주결성, 별의 중심부에서 그죠? 또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또 그것도 헬륨이 또 핵융합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헬륨도 주로 빅뱅 때야. 여기 존재하는 헬륨은 그죠? 수소 헬륨은 빅뱅 때 만들어진 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나? 그럼 내 몸에 있는 수소, 야, 우리 몸도 어차피 수소로 그러니까 원소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내 몸에 있는 수소, 이 수소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빅뱅 때 만들어진 거야. 어? 알겠어? 그럼 우리는 빅뱅의 후예란 말이야. 그러면 빅뱅에서 탄생시킨 수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별도 뭐야? 야, 별도 주재료가 뭐야? 수소 아닌가? 그럼 별도 수소, 우리도 수소 있고 다 빅뱅 때 만들어진 거고. 그럼 별이나 우리나 다르나? 똑같다는 거야. 둘 다 빅뱅의 구성이야. 어떻게 보면 맞지, 그지?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지. 빅뱅 때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수소라는 원자가 그게 우리 몸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 그게 안 그래? 맞죠? 어. 자, 그다음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헬륨부터 해서 철까지. 맞죠, 그죠?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그지? 핵융합을 통해서. 그다음 초시적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 자, 그래서 원소의 기본이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나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생각하면 된다. 저거. 저거. 이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는 여기 왼쪽에다 적으면 되겠네. 아니면 그 뭐 공식도 있는데 이 여기다 적어 여기다 적어. 네. 됐죠? 자,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궁금증인 우주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탄생 그리고 진화 과정까지 살펴봤고 또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그죠?
궁금하고. 그다음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어떤 과정으로? 그다음에 또 생명체는 그러면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을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생명체 탄생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안 다룬다. 아예 통합과학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다뤄. 그리고 이 생명의 기원설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좀 안 다뤄. 그건 안 다루고 이제 우리 지구의 형성까지만 일단 다룬다는 거야. 지구의 형성까지. 자,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이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별의 탄생을 봤잖아, 그죠? 과정을 알잖아. 아니 태양도 별이니까 어찌 보면 과정은 비슷하지.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알아, 이제 별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 행성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까? 행성,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지. 행성, 알겠죠? 자, 여기서 설명하는 가설, 태양계 형성 과정의 어떤 가설, 이 가설은 성운설이라는 이런 태양계 형성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게 이제 성운설이라고 해요. 성운설. 우리 태양계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성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운설이야.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론도 있어요. 알겠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조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운설로 태양계 형성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성운설에서 설명하는 거와 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행성들은 공전 방향이 똑같지? 맞잖아, 그죠?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거든. 심지어 태양조차도 회전하잖아, 자전하거든. 요것도 시계 반대 방향. 왜 행성의 공전 방향과 왜 태양의 자전 방향이 왜 똑같을까? 하필. 맞잖아. 하필이면 왜 똑같아? 맞지? 그럼 그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 맞나? 그 다음에 공전 궤도면이 우리 지금 현재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비슷하거든. 다 비슷비슷해. 야, 봐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궤도면이 다 비슷한데, 야,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은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어떤 놈은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이제?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다 비슷해. 그럼 이것도 설명이 돼야 돼. 왜 행성이 왜 이렇게 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하는 놈이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비슷한 공전 궤도면을 운동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설명들을 여기 있는 성운설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는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가설에서는 설명하기 때문에 성운설이라는 이 가설로 이걸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야 돼. 알겠죠? 성운설. 자,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 쪽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초신성의 잔해가 있더라 이거야. 봐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 우리 은하의 나선팔 쪽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잔해에서 아시겠어요? 뭐가 성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태양계, 그러니까 초신성 잔해의 그 부분이 우리 태양계 성운이 된 거예요. 태양계 성운. 알겠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초신성 폭발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알겠죠? 초신성 잔해에 의해서 태양계 성운이 따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태양계 성운이 형성돼. 자, 중력 수축, 그죠? 우리는 무조건 이제 중력 수축이야. 항상 작용하잖아, 그죠? 자, 태양계 성운이 이제 수축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하, 괜찮아네.
자, 수축이 하면서 회전합니다. 회전. 그래서 행성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성운이 자체가 지금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행성이나 태양이 회전 방향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렇겠나 보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간 물질들이 어디로 많이 모이노? 중심으로 많이 모이거든. 중심으로. 그래서 이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 이 중심부는 결국에 아주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가 돼요. 아주 고밀도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원시별. 원시 태양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부. 알겠어요? 원시 태양. 자, 원시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변부. 주변부. 그러니까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성간물질이 있겠지. 그 다음에 조금 또 남은 게 있겠죠. 그 남은 성간물질들이 원반을 이룹니다. 원반. 원시 원반이라고 그러죠. 원시 원반이 형성이 돼요. 원시 원반. 알겠습니까? 납작한 원반. 그럼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이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고 요 가해가 이렇게 좀 얇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옆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원반 쪽이란 말이야. 원반 쪽. 알겠어? 무슨 말인지? 회전하면서. 자, 중요 수축은 또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납니다. 아직 원시별 아직.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주변부죠, 그죠? 주변부.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도 이제 각각의 고리를 만들어. 고리.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가 형성이 돼요. 그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조금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고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고리에서 조금 덩어리가 큰 것들이 생겨. 덩어리가 좀 큰 것들이에요. 요걸 우리는 미행성이라고 해요. 미행성. 알겠어요? 이런 거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와 미행성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알겠나? 지금 여기 있는 태양하고는 좀 관련 없는 거죠. 태양 주변부, 그죠? 원시 태양 주변부야 지금.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납니다. 더 지나면 여 중심부 원시 태양이었는데 중력 수축이 또 많이 가해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쭉쭉쭉 올라가지? 올라가서 1000만 K 이상이 되니까 뭘 한다? 수소행융합하지. 그래서 이제 이 원시 태양이 주결성의 태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주결성. 수소행융합을 하게 됩니다. 바뀌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요 주변부죠. 고리와 미행성체로 되어 있었는데 깔끔하지. 원래 지금 우주 우리 행성 주변 보면 깔끔하지, 그죠? 왜? 바로 이 미행성체하고 여기 고리에 있는 요 성간 물질 있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미행성체에 어디 된다? 충돌해서 달라붙어 있지. 충돌해서. 알겠어? 달라붙어. 그럼 이게 점점 어떻게 되노? 점점 커지겠지. 그지? 주변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행성이에요. 원시 행성.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합니다. 충돌. 미행성체들이 이것도 내가 저것끼리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동그란 형태의 이런 행성이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그 달 있지, 달. 이 달의 기원. 자, 달의 기원도 있거든. 야, 달의 기원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행성 주변에도 아직도 미행성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또 저것끼리 또 이렇게 또 뭉쳐지는 거야, 저것끼리 또. 그래가 또 위성이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우리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달은. 그 이제 달의 기원을 이제 설명하는 중에 제일 뭐 타당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미행성이 막 충돌하지. 그런데 조금 사이즈가 조금 제법 큰 미행성이 이제 여기 뻥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충격파에 의해서 우리 지구 일부분이 뜯겨져 나간 거야. 이제. 지구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달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미행성 충돌 과정에서 지구의 일부분이 뜯어져 나갔다는 거야. 달은 그렇게 설명한다.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뭐 그렇게 달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대략 과정 알겠죠? 우리 생성되는 과정 알겠지, 그지? 맞죠?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서 봐봐.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성분 물질에는 이제 다양한 원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다양한 원소가. 가벼운 원소도 있고 무거운 원소도 있단 말이야. 응? 수소 같은 거, 헬륨 같은 건 가볍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자량이 큰 거, 원자 원호가 긴 거는, 큰 거는 무겁단 말이야. 그럼 이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잖아. 가벼운 것들은 바깥으로 쭉쭉 밀려난다. 가벼운 거는. 그래서 수소 이런 거, 헬륨이 요 바깥쪽으로 좀 많이 밀려나요. 그래서 요 태양하고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 행성에는 수소가 잘 없어. 헬륨이나 수소가 잘 없어. 그런데 태양에서 좀 멀리 형성된 행성들에는 수소나 헬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 성운설에서 설명한다는 거지. 가벼운 원소들이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알겠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요거는 이제 그거 해라. 요거는 참고해라. 설명 다 했던 거야. 알겠죠? 이제 요 과정은 기억하고, 요 과정 기억하고, 그림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고, 요거는 이제 설명은 읽어보면 설명했던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아니 그래 그렇게 해서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비교적 태양하고 거리가 가까이서 만들어진 요 행성 4개, 지구형이라고 얘기하죠. 수금지화. 지구가 제일 크죠. 제일 크니까 이제 지구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구형. 그 다음에 좀 거리가 먼 목성형. 그죠? 성질이 확연히 다르더라 이거야. 맞잖아. 물리적 특성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왜? Why? 그지? 자, 일단 태양과 가까이서 만들어진 이쪽은 온도가 높아나자. 온도가 높겠지. 자, 온도가 높으니까 가벼운 원소들은 도망갑니다. 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니까 만약에 우리 행성에 저런 가벼운 성분이 왜 없냐면은 중력을 벗어납니다. 이 입자의 속도가 이 행성의 중력을 이겨낸다는 거야. 속력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그러는데,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 만약에 우리 지구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 물체의 속도가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냐가 있어요. 우리 지구는 11.3km/s. 요게 탈출 속도거든. 이거는 아워가 아니고 세컨드입니다. 1초에 11.3km. 음속이 340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음속이. 음속 그거는 빠른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응? 음속이 몇 배입니까? 대략 340이면 3배. 3배는 넘어가겠네. 3배. 아니죠. 3배가 아니라 30배.
음속이 한 30배 이상 돼야 우리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달에다가 달 탐사선을 보낸다. 그럼 그 달 탐사선이 지구를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 이상이 나야 돼. 그러면 일반적인 그 인공위성으로 쏠 때 쓰는 로켓하고는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근데 이게 행성마다 다르다는 거야. 행성마다. 그런데 이 지구 행성에는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는 이 가벼운 놈들이 또 속도가 빠르게 또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탈출 속도 이상이 다 돼버리니까 다 가버려. 알겠어요? 멀리까지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잘 없어. 그러면은 뭐 남아있겠니? 무거운 원소가 남아있겠지, 그치? 차마 탈출을 못하는 거야 이제 차마. 그래서 철, 니켈, 규소 같은 이런 무겁고 농점 높은 물질이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행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행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석형 행성이라고 그래요. 암석 성분의 행성. 암석형 행성. 우리 왜 지각 멘틀이 단단하잖아, 그죠? 그죠? 고체로 되어 있고, 그죠? 이런 형태의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행성. 여기는 다 암석 성분으로 된 행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체 성분의 행성이죠. 자, 기체 성분의 행성입니다. 왜? 온도가 낮아. 자, 온도가 낮으니까 가벼운 성분들도 탈출을 못해요. 그 행성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못 가요. 아시겠어요? 거기 이제 갇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가벼운 성분들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성 행성의 중심부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얼음 아니면은 금속이야. 중심부에. 얼음 아니면 금속이야. 우리 지구도 중심부에 뭐가 있노? 중심부의 성분이 뭐예요? 뭐고? 우리 지구 중심에 무슨 원소 있노? 야, 지구 내부 구조 배웠잖아. 이거 지구 내부 구조. 핵. 핵은 뭐로 돼 있노? 핵 뭐로 돼 있노? 여보세요? 기억 안 나? 이 사람들이야. 철과 니켈 아닙니까? 철과 니켈. 네? 그러니까 금속으로 돼 있잖아. 금속. 그러니까 얘들도 중심에 금속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얼음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금속이나 얼음으로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들 바깥쪽. 요 중심이 아니라 여기 바깥쪽이 있죠. 이 바깥쪽은 수소나 헬륨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암석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암석이 없어. 자,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보면 무슨 그죠? 표면이 이렇게 딱딱한 고체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단지 보일 뿐이지 기체입니다, 기체. 수소 헬륨이 다 이쪽으로 몰렸어요. 아까 왜 수축 회전하면서 그죠? 온도 때문에 쭉쭉 밀렸어. 알겠죠? 그렇게 해서 목성형 행성에는 가벼운 성분이 많다. 특히 수소 헬륨이 천지다. 여기 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행성을 탐사를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이제 탐사선들을 보냈단 말이야. 수성을 탐사하는, 금성을 탐사하는, 화성을 탐사하는 뭐 보냈죠. 목성, 토성까지는 보냈어. 그런데 천왕성하고 해왕성 있지? 여기는 거리가 되게 멀어. 너무 멀어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까지죠. 토성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도 토성이 잘하면 보여. 조금 더 잘 보려고 그러면 야, 핸드폰 가지고 있지? 요거 우리 갤럭시 100 줌이 있지? 하면 보여. 보입니다. 거리도 보여. 진짜로. 막 좋은 전체 망경 안 써도 돼. 알겠냐? 한 100배 줌만 해도 다 보여.
요거까지는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안 돼. 우리 여기 뭐 지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망해가지고는 안 돼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돼. 육안으로 관측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뭐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뭐 뉴턴 뭐 다 마찬가지야. 이쪽은 몰랐어. 몰랐다고 이거. 알겠니? 좀 더 나중에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먼 곳에도 행성이 있구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1971년인가 72년에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자, 그 두 개를 비슷한 시기에 보냅니다. 하나는 보이저 2호는 목적은 이쪽 행성을 탐사하는 게 목적이고, 보이저 1호는 그냥 그거야. 1호는 그냥 쏴서 그냥 쫙 일단 보내는 거야. 행성을 그냥 이렇게 행성을 특히 여기 있는 목성의 행성을 그냥 쓱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그냥 계속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이저 2호는 목적은 이쪽이고. 그런데 이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느냐? 그죠? 그는 30년 걸렸어. 30년. 알겠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진도 없었어. 알겠어요?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사진도 없었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사진이 있거든. 이게 사진이야. 사진이라고. 그 보이저 1호, 2호가 보낸 사진이야. 알겠니? 그나마 근접해가 찍은 사진들이야. 만약에 보이저 1호, 2호가 만약에 있잖아. 그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이 두 행성의 실제 사진을 교과서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다행히 보이저 1호, 2호가 다행히 이런 정보들을 보내줬어. 근데 자세히 관찰을 못했어. 그냥 옆으로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찍은 거. 그러니까 자료가 별로 없는 거야. 그 보이저 1호, 2호 보내놓고는 그 다음부터 탐사선 보낸 적이 없어. 또. 없어.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이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쪽 애들은 자료가 있지요. 탐사선들을 보냈으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거리가 몇십 년 이렇게 안 걸리거든. 몇 년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성이나 토성 이런 것들은 또 연구를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화성은 가장 많이 지금 탐사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보낸대 지금 화성이. 그죠? 미국 나사, 유럽 우주국, 중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까지도, 일본, 하여튼 이런 나라들에서 화성 탐사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자,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 요즘은 또 이제 달로 바뀌었어. 달. 요즘은 이제 그 방향이 좀 바뀌었어. 달 탐사로 이제 바뀝니다. 달 탐사로. 왜냐? 이 지구에서 바로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빡세. 힘들어. 탈출 속도 봐봐. 이 탈출 속도, 지구를 탈출하는 데만 엄청난 연료를 써야 돼. 알겠어요? 이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 연료가 엄청 소모돼요. 그럼 이미 연료를 엄청 소모하고 나가잖아. 그러면 연료가 얼마 없는데 어디까지 가겠노 그래? 수소까지 막 이거 어떻게 가겠노 그래 이거? 그죠? 이미 나올 때부터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일단 지구에서 달로 가자. 일단 달이 탈출 속도가 얼마 안 돼. 2.5밖에 안 돼요. 2.5. 그 달에서는 쉽게 나갈 수 있어. 연료를 조금만 써서도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구에서 달로 가. 그럼 여기에다가 정거장을 만드는 거야. 정거장 만들어 가지고 또 달에도 또 지하 자원이 있고 막 있어. 그럼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연료도 달에서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거야.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달 탐사로 지금 거의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이제 목표는 뭐냐? 달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우주정거장 이제 이거를 건설할 계획이야.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중국은 또 따로 놀아. 중국은 이 우주 이런 쪽 연구는 절대 미국은 안 해. 중국은 지 혼자서 해. 지 혼자서. 뭐라 되나? 항상 중국은 그래. 이거 뭐 무슨 굴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국이 왜 그거 있잖아 중화사상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다. 황제 막 이런 거 했었지 그지? 그러다 개망했지 그지? 그죠? 근데 요즘 또 그래 또 중국은 우리가 제일 좀 뛰어나다. 미국? 우리는 미국 그렇게 안 할 거야. 지금 미국하고 서로 안 해. 이런 우주 이런 거 기술 안 해. 그리고 그 중국이 사실은 이런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거 솔직히 저거 나라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지는 않았거든. 응? 빼왔단 말이야. 빼왔어. 뭐 러시아 쪽에서 뭐 미국 쪽에서 빼온 거야. 그래서 좀 발전이 빨랐다는 거야. 짧은 시간에. 물론 스스로도 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썼다. 그래서 미국이 하도 이제 많이 빼가니까 그 미국이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뭐 스마트폰 회사가 있어. 화이자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해버렸어. 미국에서 또는 어디 캐나다 쪽에서 못하게 해버렸어. 미국에서 못하게 해버려. 왜냐? 중국 스마트폰에 이걸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정보를 빼간다는 거야. 개인 정보라든지 있잖아. 이런 정보를 다 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예 못하게. 중국의 반도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중국은 저거들이 이제 막 우주 이거 막 개발해. 걔들 절대 미국 손을 안 잡아. 거의 뭐 자존심 싸움이지 뭐. 자존심.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성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좀 다르게 형성됐다는 거야. 그죠?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죠? 물리적 특성들이 다르잖아. 자, 밀도가 봐봐. 밀도하고 자전 주기가 어디가 값이 크노? 지구형이 값이 크지. 나머지는 목성형이 값이 크거나 그죠? 있지, 그지? 요거 두 개만 그렇다는 거야. 밀도는 그래요. 목성형이 작잖아. 화성이 0.7밖에 안 돼요. 0.7. 0.7이면 물보다 밀도가 작죠? 그래서 밀도가 여기 작아요. 대신에 부피는 크잖아. 원래 목성형이. 그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져. 그죠? 자전 주기. 지구형 엄청 길죠? 지구형 엄청 길어요. 특히 금성이 엄청 길죠? 너 중2 때 안 배웠나? 금성이 자전 주기가 243일이야. 우리는 하루잖아. 근데 금성은 243일. 알겠어요? 그러면 낮이 120일, 밤이 120일이야. 우리가 따지면 이상한데지 이게. 그런데 목성형은 봐봐. 목성이나 토성은 10몇 시간 만에 해. 자전이 빠르죠. 그래서 가로줄무늬가 막 거기 있어. 가로줄무늬. 하도 자전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표면이 기체지 기체. 그러니까 그 기체의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흐름이 생겨. 자전이 빠르니까. 알겠죠? 이렇게 어떤 특징이 이렇게 좀 많이 다르지, 그지? 자, 지구 형성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뭐 지구 형성은 뭐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할 건데 뭐 간단해. 한번 읽어보면서 일단 문제는 풀어. 읽어보면서 문제는 풀고 설명 한 번 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까지 좀 해와야 됩니다. 중단원 마무리까지 준서야.
어디 갔노? 몇 페이지고? 55페이지까지 좀 풀어오세요. 55.